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내용 확인해 보면 CSS, HTML 이렇게 JS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ID를 띄워서 기본 환경을 잡아야죠. 이상하네요. 여성 리퀘스트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인덱스 하는데 어제 떴군요. MRT 리스트에서 제대로 잡혔는지 보죠. 경로 제대로 잡혔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빼고 하자고요. 뭔가 업데이트된 게 있나봐요. MRT 업데이트가 됐나? 업데이트된 건 딱히 없는데 터미널 창은 볼 일이 없어요.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 뭐 저기에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통합 환경 내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설정을 해주고요. 자, 한번 띄워볼게요. 콘솔 보면은 이제 러닝 온 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이렇게 떴죠. 여기에서 실제로 뭐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목록까지도 보이고 JS, HTML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뭐 따로 튜토리얼에 보면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거는 이 한 바퀴를 도는 거를 경험을 해보는 거라서 빠르게 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만들어 볼게요. 헤드는 뭐 이렇게 내버려두고 바디하고 템플릿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좀 바꿔서 이렇게 되게 심한데요? 되게 심하네요. 네트워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네트워크 느린가? 헤드하고 메인하고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헤드는 이제 그 우리가 원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공통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헤드라고 하고 나머지 내용을 이제 메인으로 할 거죠. 헤드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또 메인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죠. 그럼 이제 이게 얘는 그 기본적으로 핫코드 푸시라는 걸 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싹 없어졌죠. 여기 에러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클라이언트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 내용도 없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작업들이 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빠르게 인터페이스 먼저 만들자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게 뭐 헤드를 먼저 만들어 보죠. 내부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고정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소본이라고 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에다가 홈을 하나 넣고 나머지 것들은 뭐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그렇고 오른쪽에다가도 하나 더 만들죠. 무엇을? 로긴 버튼. 이따가 어카운트를 다룰 때 다룰 건데요. 지금은 내용이 없으니까 빈게 나왔어요. 얘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하면은 해주면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우리 약속해준 클래스를 가지고 미리 정의된 좀 보기 좋은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할 때 크로스 타이핑 하는데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가 되는가 봐요. MRT add bootstrap. 그럼 이렇게 나눠 보는 거죠. 앞에 위에 그 타이틀과 뭐 이런 제목하고 이런 게 리스판시브 디자인에 맞춰서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설명을 안 할게요. 이제 내용을 보면 메인에 들어가는 입력창하고 입력창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뭐 이런 것들 할 건데, 우리가 젠코딩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젠코딩을 사용해서 본문 메인에 들어가는 입력창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는 뭐 내용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보자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텍스트 에리어하고 이게 두 개가 나오겠죠. 오른쪽으로 주는 기준이고,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가 멀티페이지 앱을 할 거니까는 여기에다 뭐 nobody's 페이지 해가지고 만든다고요. nobody pages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쪽 안에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내용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줘야죠. 내용은 li로 했으니까 두 번째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넣어주고요. 안에 들어가는 요소로는 사용자 이름이 있겠고, 그리고 언제인지 시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페이지인지를 표시를 해주도록 하죠. 안에 있던 내용은 뭐 tell me something 하고 어서 말을 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한 문단이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나오겠고요. 일단 지금 뭐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CSS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자고요. CSS를 적용해서 좀 칸도 벌리고 좀 이것저것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핫코드 푸시를 통해서 이렇게 광경 조정이 됐죠. 딱히 세이브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라이브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그 글을 입력을 했을 때 내용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 이 포스트라는 이 블록을 할 건데, 이 포스트라는 블록 자체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포스트라는 컬렉션에다가 넣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넣고 하면은 지금 이 안에 내어 있는 게 포스트 자체가 느리니까는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사용하는 간단한 것, 이 브래킷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의 차이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럼 내용을 채워 넣어보자고요. 일단 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은 없는데, 이 메인이라는 템플릿에 포스트라는 내용이니까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리턴에다가 여기다 어레이를 넣어가지고 한번 넣어보자고요. 아까 여기에 텍스트 부분이 있었죠. tell me something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포스트에 텍스트라는 요소를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리치 텍스트도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세 개로 줘가지고 해볼게요. 텍스트에 first, post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텍스트 포스트, 여기 뭔가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가 있으면은 n개 내용이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잘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레이 이터레이션이.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정 스태틱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값을 상태를 저장하고 할 테니까는 우리가 컬렉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를 포스트라는 컬렉션을 만들어서 대치를 하면은 여기 또 마찬가지로 포스트, find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겠죠. 지금은 아무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넣어보자고요. 포스트, 인서트, 텍스트에다가 포스트 something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구현이 보시다시피 내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 아이디를 따지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포스트 파인드를 해서 보면은 내용 패치까지 해서 내용까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아이디하고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럼 나머지 이제 기본적인 그 그림은 나왔으니까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구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파인드를 하고 인서트는 가능하니까 일단 데이터를 지금 넣은 거를 일단 지워줄게요.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지워줬죠. 이게 편하긴 한데 물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는 인시큐어라는 패키지를 삭제를 해가지고 하자고요. 이런 게 미티어의 좋은 접근인데, 뭔가 편한 걸 먼저 해놓고 간단히 빨리 접근했다가 그리고 하나씩 이제 계단을 빼내고 거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접근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버 사이드에서 실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메서드라는 걸 만들 건데요. 메서드라는 걸 만들 건데, empty 메서드.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 건데, 메서드 이름을 텍스트를 보낸다 해서 포스트 텍스트라고 주고 이렇게 보자고요.
물론 텍스트가 비어있을 때 뭔가를 하는 건 의미 없으니까 텍스트가 있을 때만 인서트에서 안에 내용은 아까처럼 텍스트 이렇게 해서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처럼 여기 인서트 포스트에 인서트를 해가지고 텍스트 뭐 이렇게 넣는 거는 안 되지만 액세스 디나이드 보이죠. 근데 이제 콜을 통해서 포스트 텍스트를 하고 say something 이런 건 가능하죠. 이거는 클라이언트에서 해당되는 하는 게 아니라 서버 사이드에 되는 건데, 물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그 캐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클라이언트에도 쓰고 같이 쓰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범위가 넘어가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벤트를 달아가지고 실제로 이걸 입력을 했을 때 들어가게끔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마찬가지로 템플릿 메인 이벤트에서 이렇게 보내볼까요? 서밋 먼저 보내게 하자면은 이제 서밋 안에 이제 인풋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세팅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안에 이게 서밋 메시지가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처리까지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직접 입력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쓸 때 이렇게 하나하나 넣는 게 좀 불편하니까 뭐 키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뭐 Shift 엔터가 눌렀을 때만.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어차피 서밋을 했을 때 실행하는 거랑 이 Shift 엔터 했을 때 실행하는 게 같으니까 얘를 가지고 리팩토링 해버리자고요. 글로벌에다 넣고 얘 이름을 가지고 send submit이라고 해요. send submit declare 글로벌에서 넣으면 이제 해당하는 함수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걸 이런 식으로 부른 걸 됐죠. 범위가 조금 애매한가요? 폴스까지 들어가게 해버릴까요? 폴스까지 들어가게. 여기까지 해서 send submi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걸로 이제는 단축키로 가능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에다가도 사용자한테 알아보고 싶도록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이제 Shift Enter to Pos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용자가 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내용을 입력을 하고 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노바이스 페이지에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다는 가정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대해서도 좀 해보자고요. 이 페이지라는 거는 결국은 이 상태인 건데, 이 상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그처럼 컬렉션하고 그리고 세션이란 두 개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건인 값을 핸들링하는 거라서 사용 상당히 간편해요. 세션 셋 페이지하고 하면 돼요. 여기에서 세션 셋 페이지 nobody 하면은 이제 세션 get 페이지를 했을 때 nobody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클라이언트 서버랑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간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세션에 따라서 어떤 걸 보고 있는지 구현 한번 해보자고요. 타이틀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구현해 볼 건데, 간단하죠. 뭐 리턴 하는데 세션에 페이지를 한 거를 그냥 넘겨주고, 이 페이지 타이틀을 가지고 HTML에서 이 nobody 대신에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면 되겠죠. 펑션에서 여기 지금 타이틀 메인 서브 템플릿 메인 리턴 템플릿
네, 이게 엉뚱한 영역이 있네요. 여기 안쪽에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페이지를 가지고 셋을 해주면은 노바디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죠. 애니바디. 그럼 없을 때는 보여주지 말까요? 없을 때는 보여주지 않게끔 해볼게요. 여기에 이 블록을 가지고 페이지 타이틀이 있을 때만 보여주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없을 땐 이렇게 보여주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 요소를 보이거나 감추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인서트 되는 값이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그 이 세션 정보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콜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세션 get page 하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메서드에서 받을 때 페이지도 받고 거기에 지금 뭐 이 페이지를 넣는 김에 그 지금 경로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걸 먼저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그 시간도 같이 넣어주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페이지를 빼고 이 상태에서 입력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맨 마지막에 값을 한번 볼까요? 안기준 배치를 해서 보면 마지막 걸 보면 이제 여기에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입력을 create에 대해서 시간 값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페이지를 해서 anybody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 하면은 패치를 한 게 first find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내용에는 이제 페이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페이지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그 페이지라고 했었던 이 부분에 실제로 이 페이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 널이 들어갔던 거, 애니바디가 들어갔던 거 이게 보게 되죠. 구현이 된 거예요. 깔끔하게 태가 분들 올 수 있죠. 근데 이게 페이지를 나누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 해당해서 맞는 것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짓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내용을 내어받을 수 있도록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퍼블리시를 가지고 지금 기본에 오토 퍼블리시를 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구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토 퍼블리시를 빼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현을 해줄게요. 그 오토 서브스크라이브를 사용을 해가지고 매번 이게 세션 값이 바뀔 때마다 다시 재가입하도록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find 하는 것도 좀 더 역순으로 해서 보기 좋게 구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고 그리고 포스트 퍼블리시를 하는 쪽도 이 순서나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퍼블리시를 하게끔 서버 쪽에 이제 최초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뭔가 오브젝트 페이지라고 나오네. 그럼 저기 페이지가 페이지 타이틀이었나요? 아, 페이지 타이틀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 건데 잘못 들어갔네요. 예, 여기에다가는 return session get page 여기 들어가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 어서와. 그렇죠? 이게 딱 여기 해당의 것만 나오고 만약에 다른 세션으로 가면은 set page를 nobody로 가면 이제 이 내용이 없는 거죠. 대신 여기선 볼 수 있죠. 예. 창을 하나 더 띄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제 이 시간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시간선으로가 나오게 됐으니까 여기에도 그 시간을 뭐 표시하게 해보자고요. now라고 아까 했었죠. now 여기에다가 created as에서 구현을 해주면은 대신에 여기 시간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근데 시간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우리가 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그렇게 편한 표현이 아니니까 시간을 트위터처럼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이용해서 미티어 특유의 아까도 계속 사용해서 보여드렸지만 강력한 그 스마트 패키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멘트라는 강력한 날짜 관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해서 여기 보시듯이 시간을 넣고 프롬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컨버팅하는 걸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특정 필드의 값을 가지고 다르게 렌더링 하는 거니까 이걸 헬퍼를 써서 헬퍼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time ago 라는 헬퍼를 하고 여기 인자값으로 time을 받고 그 리턴을 해주기를 모멘트에 time에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 created time ago를 적용해주면은 시간이 있는 기준으로 되겠죠. moment time from 헬퍼 문제가 레시트 헬퍼 맞나요? 그리고 스팸 클래스 배치 플라이트에 있는 그 타임 오버라는 걸 사용해서 시간이 적용되었죠. 지금 쓴 건 어피 세컨드 오버라고 해서 최근의 상태가 나오고 아까 얘기를 하면서 2분 전에 했던 거 3분 전에 했던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구현을 해봤고요. 이 중에서 지금 구현이 안 된 게 뭐가 있나요? 유저 하나 남았죠. 유저를 구현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 어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어카운트가 사실 되게 복잡하잖아요. 가입도 해야 되고 뭐 이거저거 할 게 많은데 우리가 뭐 그거는 사실 천천히 구현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데이터나 프로토타이핑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빨리 만들어서 넣어보자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 패스워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 필요한 패키지인 페이스북 패키지랑 어카운트 UI 원스타일드 해서 아까 그 템플릿 헤더에 만들었을 때 집어넣었었던 그 로긴 버튼즈를 가지고 실제로 작동하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카운트 복수형인가요? 어카운트 복수형인 거네요. 그러면 아까 봤던 거 대신 컴퓨터 페이스북 이렇게 나왔죠. 이게 처음에 컴퓨터 페이스 그 어플리케이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연결하는 과정을 한번 해줘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만들어 놓았던 앱 아이디랑 이거를 붙여서 놔주고 물론 매뉴얼로 할 때는 그냥 직접 이 해당하는 이 컬렉션에다가 인서트를 해주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가능한 거죠. 바뀌었죠. Sign in with Facebook이라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제 이름이 나오고 sign out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미티어의 유저 컬렉션에 내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유저 아이디하고 네임하고. 그러면은 유저가 이름을 이 네임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보자고요. 보시다시피 현재 집성 이게 유저가 내용이 없으면 로그인이 안 된 거고 됐으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어요. 자, 메서드를 고쳐서 인서트 부분을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하면서 이제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페이지 내용도 있고 페이지도 있고 유저도 있는 상태에서만 글을 쓸 수가 있어야 되니까 좀 바꿀까요? 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예외를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템플릿에서도 우리가 이 어서에다가 이 유저라고 했었던 걸 가지고 아까 어서라고 저기에 나왔는데 거기에 프로파일 밑에 네임을 가져오도록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 밑에 건 없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로그인 상태에서 넣은 내용들은 로그인 상태에서 넣은 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모든 요소들의 필요한 요소들을 구성을 하는 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왕 이렇게 구현한 거 폼에서 이 내용을 넣는 것도 유저가 로그인 돼 있을 때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커런트 유저 여부를 봐서, 이 커런트 유저는 미티어 유저하고 같은 건데 이 펜들바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걸 써서 이렇게 적어서 넣었어요. 이렇게 한번 구현해보죠. 뭐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바깥으로 넣을까요?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LI제로 넣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넣어버리면은 지금 현재는 로그인돼 있어 입력할 수 있는 상태지만은 로그아웃을 해버리면은 여기 입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로그인했을 때만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세션 값을 손으로 넣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라우터를 통해서 우리 컨트롤러를 만들고 컨트롤러를 통해서 하게 해보자고요. 예, 아까 헤드하고 메인으로 나눴었는데 이제 뭐 마이 페이지도 구현할 거고 홈화면도 할 거고 하니까는 그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 렌더 페이지라는 걸로 우리가 라우터에서 쓰는 렌더 페이지는 지시자로 대치를 하고 그리고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패키지를 라우터라는 거를 애드를 해보자고요. 자, 이왕 한 김에 이제 하면서 그 로그인 안 했을 때 나오는 화면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 유저 페이지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로그인 시의 화면을 먼저 만들게요. 예, 그러면은 이제 라우터 관련된 걸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추가를 할 건데, 예, 만들어 보자고요. 처음에 루트로 올 때는 타이틀이라는 그 템플릿으로 가고 페이지로 오면은 페이지로 가게. 여기 아규먼트로 하고 여기 아규먼트에 실제로 보여주는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를 메인 템플릿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거 보여줄 때마다 우리가 페이지에 아규먼트 0번째 값을 세팅을 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제 페이지에 어떤 곳을 지정을 할 때마다 이게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첫 화면이 나왔고 페이지에 뭐 헬로우 이런 식으로 헬로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로그인 해볼게요. 지금 로그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페이지의 뒤에 따라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지시가 저기 바뀌어지는 거죠. 안녕. 네, 아까 뭐였죠? 아까 처음에가 뭐 로드 컴프였나요? 로드 컨퍼런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라우터도 됐고 이제 라우터도 됐고 했는데 문제는 이 각각 페이지마다 이제 내가 가입을 해서 보고 하는 서브스크라이브, 언서브스크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예. 서브스크라이브, 언서브스크라이브를 기준을 가지고 각 유저마다 어떤 페이지에 가입했는지 정보를 가지고 갱신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자고요. 이게 서브스크라이브나 언서브스크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우리가 불러줄 때마다 서버 사이드에서 되게 할 텐데 한번 이걸 구현을 해보자고요. 그 해당 유저의 프로필 안에서만 클라이언트 사이드하고 서버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어서 지금 해당 필요한 이 그 프로파일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구현이 되도록 먼저 로그인이 심한 가입 가능하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거를 먼저 할게요. 페이지 타이틀에 보면은 여기 커런트 페이지 타이틀이 있죠. 여기에서 이 페이지 타이틀 다음에 뭔가 가입 버튼을 넣을 건데 가입 버튼 넣는 것 자체가 로그인 됐을 때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가입이 됐을 로그인 됐을 때는 가입이 가능하고 아닐 때는 뭐 가입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인인 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가입을 하는 걸 해야 되니까는 이 그 가입 여부에 따라서 저걸 분기를 할 수 있는 그 아까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분기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한 걸 분기를 할 수 있는 헬퍼하고 이벤트하고 두 개를 각각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템플릿 메인에 헬퍼스 네, 헬퍼스를 만드는데 is subscribe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펑션에다 subscribers 여기에는 subscriber가 있으면은 뭐 괜찮은데 없을 경우에 이제 에러 트래픽 처리를 해주고요. 플러스 뭘 넣게 되나요? 세션에 get page 이걸 보면 되죠. subscriber 중에 이 페이지가 가입된 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아까 구현에서는 타임스탬프로 찍어주니 타임스탬프가 있기만 하면 true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부를 확인하고, 예, 그리고 이벤트에서 필요한 가입, 비가입 눌렀을 때 처리를 해주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가입, 비가입 이렇게 상태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밑이야 유저 보면은 프로파일 밑에 subscribers에 지금 현재 로드 컴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unsubscribe를 하면 문은 없어지겠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것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가입을 한 거를 한 군데서 모아서 보는 마이 페이지, 그러니까 내 스크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보려면은 우리가 그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유저별로 어떤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브 할지가 바꿔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를 내용을 좀 추가를 해주려고요. 여기 인자에 이제 유저별로 필요하니까 유저에 대한 정보도 건네주고. 왜 여기에서 유저를 굳이 건네줘야 되나요? 퍼블리시도 서브사이드니까 같은 걸 보는 게 아닌가요? 근데 아쉽게도 퍼블리시 할 때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 구현하게 됩니다. 퍼블리시는 내용을 가지고 약간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 캐시메 형태로 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려주는 거니까는 이 현재 그 보고 있는 페이지가 현재 이게 가입된 유저가 있는 것들을 읽어가지고 n개의 거를 인으로 해서 뽑아내는 것 뿐이죠.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공백을 해놨는데 이게 홈페이지에서 전체를 하겠는데, 만약에 하드 이슈 같은 걸 따로 해준다면 여러분 다른 조건을 넣어주시고 그거를 쓰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마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자고요. 그러려면 마이 페이지도 어차피 내용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중복이 되죠. 이 중복이 되는 부분을 뽑아서 포스트라고 일단 할게요. 그리고 템플릿을 포스트라고 만들고 요걸 이동을 시켜주고, 얘는 원래대로 멀쩡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그 메인에 포스트라고 되어 있던 거를 포스트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요. 마이 페이지는 똑같은데 입력하는 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줄게요. 마이 페이지 포스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아까 변경했던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 했을 때랑 그리고 이 마이 페이지 라우터에 대한 것도 처리해줘야 되는 라우터도 같이 만들어 줄게요. 마이 페이지로 가면은 마이 페이지 라우터를 타게끔 일단 리턴은 마이 페이지죠. 대소문자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마이 페이지라고 제가 대문자로 썼네요. 소문자로 써줄게요. 그리고 세션은 셋해서 페이지가 널릴 때만, 널린 경우에만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게끔 했으니까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필터를 줘가지고 로그인했을 경우에 로그인했을 때가 아닌 경우랑 첫 페이지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 구현하고 싶어요. 로그인했을 때 뭔가 마이 페이지를 보여주고, 아닐 경우에는 뭐 타이틀을 보여주고, 그죠? 이거 타이틀에만 적용하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 로딩할 때 뭔가 로딩 페이지를 보여주는 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 빼주고 간단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필터도 적용이 됐고 뭔가 다 됐죠. 로긴 펑션 으짜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한 다음에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해당 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링크 정도 하나 달아주면은 좀 쓰기 편하겠죠. 예, 그럼 여기에 우리가 A 태그를 하나 달아줘서 링크를 만들까요? 어떻게? 아까 페이지에서 만든 것처럼 페이지 이렇게 두고 A를 펜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예, 됐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 페이지로 들어와서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인 아웃이 했을 때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사인인이 되면은 사인인과 함께 시간이 걸리네요. 사인인이 되면서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부터는 뭔가 그 웰컴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네, 이래놓고 예, 지금은 구독 상태가 아니지만 안 보이겠지만은 그냥 구독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두 페이지를 같이 구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그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언서브스크라이브가 있고 마이 페이지가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SNS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로 만들어본 모던 웹 어플리케이션 SNS 편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